이 보라색 모양이 현재 환자분께서 갖고 계신 치아예요. 상당히 많이 앞으로 돌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왁스업을 해봅니다. 해보고 나서 치아가 이제 한 덩어리 모양으로 된 걸 알 수가 있죠. 6대를. 처음엔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는데 이제 앞입술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마무리를 한 거죠. 전체 수술을. 이제 상악동 거상술을 하지 않고 전체 임플란트를 했던 케이스예요. 네, 안녕하세요. 치도크TV 이재빈 원장입니다. 오늘은 상악동 거상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하거나 아니면 전체 임플란트를 하게 될 때 몇 대를 심고 어디다가 일을 하고 몇 개까지 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치과를 옮기셔도 그렇게까지 달라지지 않는데 가장 이제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뼈 이식인 것 같아요. 어떤 원장님은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어떤 원장님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원장님은 뼈 이식을 많이 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나고 수술이 힘듭니다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뼈 이식을 조금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참 혼선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악동 거상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된다 혹은 안 해야 된다 라기보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했을 때는 이제 안 할 수가 있는지 또 어떻게 했을 때 무조건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요 영상에서 보시면 요 부위가 바로 이제 상악동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하얗게 두꺼운 막이 하나 보일 건데요. 상악동 점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요게 있기 때문에 사실 상악동 거상술이 어떻게 보면 태어나게 됐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상악동을 덮고 있는 얇은 뼈를 이렇게 잘 이렇게 포뜨듯이 떠내고 나면 여기 창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윈도우라고 하고요. 밥주걱 같은 기구로 점막을 뼈하고 박리를 시킨다고 하는데 분리를 시키고 나면 이 안에 이제 집이 하나 생겨요. 그럼 여기다가 임플란트도 심고 뼈도 넣게 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인공뼈하고 피하고 엉겨붙은 게 자연스럽게 자기 뼈가 되면서 뼈가 없는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상악동 올리는 방법이 이거 하나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옛날부터 있어왔던 테크닉인데요. 오스테오톰이라고 표현을 하고 쉽게 말하면 그냥 쳐서 올리는 겁니다.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상악동 거상술 뼈가 정말 얇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뼈가 좀 어느 정도 있다. 예를 들어 4-5mm 이상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들어 올리는 수식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찢어지지 않고 막을 그냥 쳐서 들어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뼈까지 집어넣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에는 이 기법도 다양해져서 물을 넣어서 수압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고 특수한 이제 드릴을 이용해서 직접 올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악동 거상술이 요즘에는 이제 많이 대중화되고 편안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환자분 입장에선 여전히 비용, 추가적인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할 때 이제 어떤 신체적 부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게 이제 이런 상악동 거상술이죠. 상악동 거상술은 그럼 왜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제 상악동의 함기화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지금 보시는 환자분이 상악동의 함기화가 굉장히 큰 경우인데요. 거의 송곳니 부위까지 상악동이 내려오고 넓게 퍼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악동은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를 여기 심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상악동 거상술을 하고 뼈 이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상악동의 함기화가 일어난 모든 환자들이 과연 무조건 상악동 거상술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이 환자분의 경우는 상악동의 함기화가 된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어금니 쪽으로 가게 되면 뼈 두께가 상당히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이 환자분이 이제 위쪽에 이제 틀니를 상당히 오래 차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고, 그래서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상악동 거상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데, 이제 아래쪽을 보게 되면 뒤쪽에는 잇몸염증이 많고 아래로는 신경이 다니고 이 양쪽 뼈 상태를 봤을 때 큰 어금니 2개 맨 마지막 7번 치아라고 하죠. 제2대구치까지 만들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쪽에 7번에 대응하는 자리까지 상악동 꼭 심어야 되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정밀 진단을 해봤죠. 우선 저는 이제 전체 임플란트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이제 왁스업이라고 하는데요. 환자분의 치아가 현재 상태와 나중에 들어갈 치아의 상태를 비교를 해서 발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발치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지를 미리 보는 건데요. 이 하얀 치아가 이제 원래 정상적인 상태일 때 갖고 있어야 될 치아의 모양과 위치고요. 이 보라색 모양이 현재 환자분께서 갖고 계신 치아예요. 상당히 많이 앞으로 돌출이 되어 있죠.
있죠. 이거를 아무리 뿌리가 멀쩡하다고 깎아서 씌워서 이거를 만들었을 때는 이제 어머님이 원하시는 예쁘고 기능적으로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로 치아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빼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동의를 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왁스업을 해봅니다. 해보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가상으로 미리 해보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수술할 때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보니까 6대로 하고 상악동 거상술 안 해도 어금니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틀을 넣어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셨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컴퓨터로 한 임시 치아, 실제 치아로 만들어서 이제 입안에 껴드렸죠.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알 보시고 악 물어보시고. 이게 이제 디지털 풀아치입니다. 수술 당일날 이렇게 끼고 가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6대를 심었죠. 보면은 이제 가까스로 상악동을 마치 타고 올라가듯이 피한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요게 이제 내비게이션 수술의 이제 장점입니다. 아주 미세한 오차까지 없이 이제 우리가 계획한 곳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치아가 이제 한 덩어리 모양으로 된 걸 알 수가 있죠. 6대를. 처음엔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는데 이제 앞입술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마무리를 한 거죠. 전체 수술을. 이제 상악동 거상술을 하지 않고 전체 임플란트를 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상악동 거상술을 뭐 무조건 피할 수 있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보여드린 환자분 같은 경우처럼 잘 맞아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풀아치를 하게 되면 이제 상악동 거상술도 하지 않고 바로 수술 당일날 이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 3개월 만에 마무리가 되신 거거든요. 좀 빠른 기간에 통증도 줄이고 편안하게 전체 임플란트를 마무리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디지털 풀아치로 상악동 거상술을 피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